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식재료를 싼 거를 쓴다면 손님들은 바로 알아차리고 장사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원가 절감의 핵심은 입니다. 최근에도 이 방법으로 한 식당을 컨설팅해서 약 10%의 원가를 절감했습니다. 특히 경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사장님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독립연대 한식명인 이하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하는지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음식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만약 매출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원가 비율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를 잡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딱 하나의 숫자로 정립하기는 힘들어. 업종이나 메뉴 구성, 운영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 보통 28%에서 35% 정도를 기본으로 점검을 하는데 만약 매출이 3천만 원이라면 30% 기준으로 900만 원, 35% 기준으로 1,05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원가율이 아니라 얼마나 남느냐가 중요한 거야. 한식처럼 반찬이 많이 나가는 구조는 메인 메뉴는 원가가 낮지만 반찬이나 추가 곡물, 추가 반찬까지 계산하면 원가율이 높아질 수 있어. 반대로 햄버거처럼 단품 구조지만 구성 요소가 많거나 재료 관리나 재료 조합이 많으면 원가율이 높아질 수 있지. 그래서 원가율은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상황이고 메뉴 구조를 전체를 봐야 자세히 판단할 수 있어. 그중 사장님들이 가장 줄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식재료 원가를 줄이는 걸 가장 힘들어하지. 식재료는 맛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꾸기도 힘들고 싼 재료를 사용하면 맛이 떨어져서 손님들은 바로 알아채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또 오래 거래한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고 지인 소개나 오래된 신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만약에 매장에 메뉴가 많으면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 그러면 그 메뉴가 안 팔리는 경우 폐기량이 높아져서 원가율이 올라갈 수가 있지. 결국 사장님들이 느끼는 원가 부담은 식재료 가격 때문이 아니고 메뉴 구조가 복잡해서 재료 폐기나 비효율이 반복되면서 지출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식자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메뉴 구조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메뉴 구조를 살피는 건 정말 중요해. 메뉴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잘 팔리는 메뉴와 안 팔리는 메뉴가 공존할 수밖에 없지. 안 팔리는 메뉴지만 들어가는 식재료는 계속 구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재고가 쌓이고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가끔 들어오는 메뉴일수록 준비 시간이 길고 조리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메뉴가 많고 작업이 복잡해지지만 필요한 인원도 늘어나 결국 인건비 부담도 높아질 수 있어. 반대로 메뉴 구조가 단순하게 정리되고 한 가지 재료를 여러 메뉴에 쓴다면 재료 회전율이 좋아지고 재고 관리가 쉬워지면서 버리는 게 적어지지. 또 발주 품목이 단순해져 관리가 편하고 조리도 간편해져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어. 결국 원가를 줄인다는 건 재료를 싸게 사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를 바꿔 실제로 남는 돈을 늘리는 게 포인트지. 장사, 메뉴, 원가 구조 설계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어. 그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오픈 카톡에 들어와서 자료를 받아 가게에서 활용했으면 좋겠어. 아까 사장님들이 식자재 원가를 비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도 그랬지만 식자재를 비교하는 건 정말 힘들어. 이건 의지가 부족하기보다는 구조적인 이유가 더 큰 것 같아. 오랫동안 거래한 것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나한테는 싸게 주겠지 하고 비교를 안 하게 되고 내가 사용하는 재료의 도매 가격이나 유통 정보를 모르다 보니 한 번에 비교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부족해서야. 발주하고 준비하고 장사하고 마감하면 하루가 끝나. 단가를 하나하나 비교할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실제로 같은 제품인데도 거래처마다 10%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최소한의 비교는 꼭 해야 돼. 식자재 원가를 냉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식자재를 비교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부터 10가지를 적으면 돼. 고기, 쌀, 김치처럼 실제로 많이 쓰는 항목을 먼저 적고 최근 3개월 동안의 구매 단가를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서를 보고 확인하면 돼. 또 같은 규격과 중량, 동일한 제품을 3곳 정도 견적을 받아서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돼. 거래처를 바꾸기보다는 샘플을 받아 테스트를 먼저 하고
결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이 정도만 해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시세에 대한 감이 없으면 AT카미스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서 가격 정보를 보고 감을 잡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원가는 파일에 정리하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원가 손익계산표는 장독역 오픈 카톡방에 자료가 공유돼 있으니 필요한 사장님은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서 받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설명드려도 어려워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장님들이 계속 컨설팅을 해달라고 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해. 매출이 적은 작은 매장부터 프랜차이즈까지 시장 최저가로 공급해주고 있는 물류업체 대표님과 내가 직접 매장을 찾아가거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하려고 해. 실제로 한 달 전에도 월 7천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매장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드린 결과 식자재 낭비를 10% 정도 줄여드렸어. 사장님들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지 자료를 작성하고 컨설팅 신청을 하시면 매장에 맞는 무료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늦더라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니 꼭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당장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구매한 식자재부터 단가를 정리해주면 생각보다 흐름이 잘 보일 수 있어. 또 안 팔리는 메뉴 때문에 따로 들어오는 재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원가가 올라가는 원인을 잡을 수 있어. 일주일 정도 폐기되는 식재료를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버리는 재료를 체크하면 비용이 새는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있어. 원가를 줄인다고 하면 대부분 식자재 가격만 보는데 실제로는 팩이나 메뉴 구조에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마지막으로 같은 재료를 서로 다른 가격으로 받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하면 좋겠어. 대표님, 오늘 내용을 요약한다면요? 원가 절감은 식재료를 무조건 싸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잘 안 팔리는 메뉴와 복잡한 구조가 계속해서 비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먼저 바꿔야 돼. 결국 단가, 메뉴 구조, 발주 구조를 같이 봐야 원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장사는 매출보다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지. 바쁘기만 한 장사보다 안정적으로 남는 장사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돼. 구조 설계 방법은 이전 영상과 오픈 카톡에서 자료를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어. 원가 개선과 장사 구조 관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로 적용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사독립연대도 만들고 물류 컨설팅도 무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논의하고 서로 의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도 나누면서 오래 장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유튜브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직접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